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20페이지 공손품 보겠습니다. 자, 공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불량품을 이야기해요. 네, 불량품을 공손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네, 공손을 일단 불량품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공손이라고 하는 거는 불량품을 이야기하고, 이 작업 해물, 이런 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작업 해물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나온 찌꺼러기를 이야기하고, 공손은 불량품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자, 요거 관련된 회계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원가 계산할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계 처리는 안 배울 거고, 원가 계산할 때 공손품과 관련된 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요걸 배울 건데, 책에 보시면은 1번에 공손품이란 해가지고 표에 정상 공손하고 비정상 공손이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요. 정상 공손하고 비정상 공손은 불량품인데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나온 공손은 정상 공손, 그렇지 않고 비정상적인 과정에서 나온 공손은 비정상 공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배웠죠. 그거랑 비슷해요. 감모손실은 정상 감모는 뭘로 처리했어요? 재고자산의 원가에 가산을 시켰고 비정상 감모는 뭘로 처리했어요? 비정상 감모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하여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공손도 정상 공손은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을 하고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제공품 한번 그려볼게요. T계정. 제공품 T계정을 그렸을 때, 자, 기초에 100원이 있었고 단기에 착수한 원가가 9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단기에 투입된 원가가 총 1000원이잖아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완성품이랑 기말 제공품으로 나올 거예요. 완성품이랑 기말 제공품으로 나올 건데 우리가 만들다 보면은 불량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불량품을 뭐라고 하냐면요. 공손이다라고 해요. 자, 근데 완성품이 700이 나왔고 기말 제공품이 100이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뭘로 빠지겠어요? 공성품으로 빠지겠죠. 공성품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200이 나온 거죠. 200. 자, 공선 200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정상 공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비정상 공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럼 정상 공선이 예를 들어서 150이었고 비정상 공선이 50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비정상 공선 있죠. 얘는 뭘로 처리가 되느냐? 얘는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공손이 발생한 거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게 맞겠죠. 근데 정상 공손은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나온 불량품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상 공손은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을 시켜야 돼요.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나온 공손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상품의 원가, 완성품 원가나 기말 제공품 원가, 요 정상품들 있죠. 얘들의 원가에 가산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 일단 요걸 아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2번에 정상 공손 수량 파악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221페이지의 필수 예제를 통해서 볼게요. 자, 필수 예제 보시면은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죠. 물음 1에 공손 수량은 몇 개인가? 물음 1과 같은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도 계산할 줄 아셔야 되세요. 자, 공손 수량이 몇 개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T 계정을 그리세요. 무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T 계정을 그려가지고 제공품 T 계정을 그려가지고 자, 기초 제공품이 있고 단기에 착수한 게 있겠죠. 자, 문제에서 기초 제공품이 몇 개라고 되어 있냐면요. 400개이고 단기에 착수한 게 몇 개냐면요. 1000개예요. 1000개. 그럼 총 1400개가 있는데 얘들은 이제 세 가지로 빠지겠죠. 완성이 되거나
그 다음에 공성품으로 나오거나 기말 제공품, 이게 세 가지로 빠질 거예요. 그 완성이 몇 개가 됐어요? 700개. 기말이 몇 개예요? 500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1400개가 이렇게 투입이 된 건데 1400개야 되는데 완성이 700, 기말이 500개니까 비는 게 200개이죠. 공선이 몇 개가 나온 거예요? 200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공선이 200개인데 얘는 이제 뭘로 나눠져요? 정상 공선하고 비정상 공선으로 나눠지겠죠. 자, 수량을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물음 2 볼게요. 일단 공선 수량은 파악했죠. 공선 수량은 몇 개로 파악이 됐어요? 200개로 파악이 됐고 물음 2에 검사를 공정의 10%, 50%, 80%에서 각각 실시한다고 할 경우에 정상 공선 수량과 비정상 공선 수량을 계산하시오. 단기 중 검사를 받은 정상품의 10%까지를 정상 공선으로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정상품은 얘들을 이야기해요.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공선 수량, 정상 공선 수량을 이렇게 파악해요. 그 회사에서 보통 과거 데이터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그 품질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컨테이너 벨트가 윙 돌아가요. 윙 돌아가는데 공장에서 윙 돌아가는데 여기서 나왔던 정상품이 있어요. 정상품. 정상품이 100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정상품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은 정상 공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정 비율이 이 문제는 몇 프로까지 정상 공선으로 허용한대요? 10%. 그래서 나온 정상품의 10%인 뭐 100개까지를 정상 공선으로 허용하는 거. 네. 그래서 나온 정상품의 10%까지를 정상 공선으로 허용. 그런 식으로 정상 공선 수량을 파악해요. 그래서 정상 공선 수량은 보통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품질 검사를 만약에 했다. 품질 검사를 했는데 그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이 1000개였다. 그럼 그 1000개 중에 품질 검사를 한 정상품 수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정상 공선으로 계산을 하고 그 나머지 그걸 뺀 나머지가 비정상 공선으로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정상 공선과 비정상 공선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사에서는 정상 공선에 대한 그 데이터 자료가 있을 거예요. 몇 %만큼이 정상 공선율이다 라고 하는 데이터 자료가 있을 건데 그런 걸 이용해서 회사 내에 비율이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는 분명히 몇 %라고 주겠죠. 지금 물음 위에서는 10%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정상 공선 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칠판을 좀 지우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음 2 보면은 검사를 일단 10% 시점에 시작했을 때 정상 공선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정상품이 완성품이 700개가 있고 기말 제공품이 몇 개가 있냐면요. 500개가 있어요. 500개. 자, 근데 기초 제공품은 몇 프로부터 시작이 됐대요? 작년도 20%까지니까 올해는 20%부터 시작이 되겠죠. 단계 착수한 건 0%예요. 자, 공선 수량을 파악할 때는 항상 뭐를 써야 되냐면요. 선의선칙법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완성품 700개는 기초에 투입돼서 완성된 게 있겠죠. 기초 완성 400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몇 프로부터예요? 20에서 100%까지일 거고, 그 다음에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되는 게 있어요. 완성품이 총 700개니까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되는 건 300개겠죠? 그럼 얘는 0에서 100%까지가 되겠죠. 완성품이 700개니까 얘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제공품이 있죠. 자, 기말 제공품이 몇 개예요? 500개예요. 근데 얘는 몇 프로까지 진행이 됐대요? 기말 제공품은 70%까지이잖아요. 그래서 70%까지. 칸이 모듈해서 그냥 70%까지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자, 100%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 기초 완성 400개는 20에서 100%까지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단기 착수 완성은 0에서 100%까지.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70%까지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자, 그럼 검사를 그러니까 이 정상품이에요. 정상품의 물량 흐름을 파악했고, 파악을 할 때는 항상 선의선지법으로 파악해야 돼요. 정상 공선 수량을 파악할 때는 선의선지법으로 파악해야 되고, 자, 그다음 검사를 10% 시점에 시작했을 때부터 볼게요. 10% 시점에 시작을 하면은 요때죠. 자, 그럼 품질 검사를 10% 시점에 하면은, 자, 기초완성 400개는 작년에 했죠. 올해는 안 되겠죠. 품질 검사를 한 수량은 300개, 500개에서 총 몇 개예요? 800개가 되는 거잖아요. 800개. 그래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수량 800개예요. 800개에 몇 프로까지가 정상 공선이래요? 10%까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상 공선은 8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검사를 얘는 몇 프로 시점했을 때 10% 시점했을 때 정상 공선 수량은 80개가 되는 거고, 그럼 비정상 공선은 몇 개가 되겠어요? 120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품질 검사를 몇 프로 시점했대요? 50% 시점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때죠. 자, 그럼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은 얘니까 400, 300, 500 해서 1200개겠네요. 그래서 50% 시점에 하면은 1200개의 10%의 120개까지가 정상 공선이고, 나머지 80개가 비정상 공선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0% 시점에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80%, 요때죠? 그러면은 품질 검사를 통과한 수량이 얘랑 얘겠죠? 400개하고 300개에서 총 몇 개예요? 700개를 품질 검사를 한 거예요. 그럼 700개의 몇 프로까지가 정상 공선이에요? 10%까지가 정상 공선이니까 정상 공선은 70개이고 비정상 공선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30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뒤에 230페이지 가보세요. 230페이지. 자, 24번 문제 보시면은 24번에 공선 원가를 회계 처리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다음 중 단기 순이익을 가장 크게 계상하는 회계 처리 방법은 물어봤죠. 단기 순이익, 자, 단기 순이익을 가장 크게 회계 처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비용을 적게 계상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1번의 공선 원가를 제공품, 매출 원가, 기말 제품의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기 순이익을 가장 크게 계상하려고 하면은 비용 처리를 적게 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제공품 T 계정이 있어요. 자, 기초가 100이고 단기에 착수한 게 900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완성이 있고 기말 제공품이 있어요. 완성이 800, 기말 제공품이 200이었다라고 할게요. 완성이 600이고 기말 제공품이 200이고 공선이 200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품 T 계정이 있겠죠. 기초 제품이 있고 완성된 거는 1로 넘어오겠죠. 팔리면 뭐가 돼요? 매출, 원가. 팔리지 않고 기말에 남아있으면 기말 제품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공선이 있는데 공선은 정상 공선하고 비정상 공선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었죠.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는데 정상이 예를 들어서 150, 비정상이 50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비정상은 무조건 뭘로 빠져요? 영업의 비용으로 빠지겠죠. 영업의 비용이고 얘는 신경 쓸 게 아닌 거고, 자, 정상 공선은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시킨다라고 했어요. 얘랑 얘의 원가에 뿌려준단 말이에요. 얘하고 얘의 원가에. 정상 원가는 정상 공선 원가는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품인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가산을 시키는데, 자, 만약에 이게 기말 제공품은 뿌려지지 않고 완성품의 전부 다 만약에 배분이 됐다, 정상 공선 원가가,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배분이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는 비용이잖아요. 비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정상 공선을 기말 제공품에만 만약 뿌려줬다라고 하면은 여기만 배분이 되면은 일단 올해에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크게 계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24번의 답은 3번인데 공선 원가를 기말
제공품에만 배분이 되면은 다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는 그러니까 단기 이익을 크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배분이 되면은 요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비용화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그냥 25번에 25번보다는 26번부터 일단 먼저 풀게요. 26번에 다음은 공선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공선품이란 품질 검사 시 표준 규격이나 품질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그쵸? 네, 공선이라고 하는 거는 불량품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맞는 말이고, 이번에 공선품 원가는 정상 공선 원가와 비정상 공선 원가로 구분되는데, 정상 공선 원가는 제조 비용에 가산하고 비정상 공선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것도 맞아요. 정상 공선은 정상품의 원가에 가산한다. 예, 그 말이 이쪽 두 군데 들어가는 거니까 제조 원가에 가산시킨다. 그 말이거든요. 자, 3번에 공성품의 발생 시점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이후인 경우에는 정상 공성품의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산입한다. 26번에 동그라미 3번 지문이 좀 어려운데 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공성품의 발생 시점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이후인 경우, 자, 검사를,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얘는 아까 70%까지였었죠. 네, 70%까지였는데 품질 검사를 언제 했냐면요. 70% 이후 시점에 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를 이야기하겠지. 80% 시점에 한 거, 얘를 이야기하는데, 자, 품질 검사를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 이후의 시점에 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후에 했으면은 지금 현재 기말 제공품은 품질 검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품질 검사를 한 거는 완성품에 대해서만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성품이 묻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품질 검사를 하지도 않은 것에다가 그 공성품의 원가를 배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80% 시점이다. 네, 그러면은 이 정상 공선 있잖아요. 정상 공선은 완성품에만 배분이 돼야 되지 기말 제공품에는 배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에는 공성품이 배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 3번은 정상 공성품의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산입한다. 아니에요. 기말 제공품에는 산입을 하면 안 되고 완성품에만 산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작업 폐물이란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 또는 이용 가치가 있는 폐물로서 공성품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작업 폐물이라고 하는 거는 찌꺼러기, 만들다가 나온 찌꺼러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공성품, 불량품인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7번 다음은 공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것은 거기 4번인데 4번 가봐요. 다음 페이지. 비정상 공선 원가는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아니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썼고, 그 다음 28번 다음 중 공선에 대한 회계 처리 중 틀린 것은 3번 해보세요. 3번 기말 제공품에 대하여 불량품 검사를 하였을 경우에 비정상 공선 원가는 기말 제공품에도 배부하여야 한다. 비정상은 뭘로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그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29번 무한상사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비정상 공선 수량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T 계정을 그리면 되는데 칠판 지우고 좀 볼게요. 자, 29번 문제인데 항상 그 공선수량, 비정상 공선수량 이런 거 물어보면은 T 계정을 그리세요. 자, 기초가 몇 개냐면요. 기초가 300개. 단계 착수한 게 몇 개냐면요. 1000개예요. 자, 그 다음에 완성 수량이 몇 개냐면요. 900개고
기말 제공품이 몇 개냐면요. 기말이 지금 200개이죠. 그럼 공손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요. 공손이 200개가 나오겠네요. 차대가 맞으려고 하면은 공손이 200개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와 뭘로 나눌 수 있냐면요. 맞나? 자, 얘는 이제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있죠. 자, 문제에서 정상 공선 수량은 완성품의 10%라고 돼 있잖아요. 얘의 10%래요. 그러면은 문제에 주어진 대로 정상 공선 수량을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완성품의 10%니까 몇 개가 되겠어요? 90개. 그럼 비정상 공선은 몇 개가 되겠어요? 110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비정상 공선 수량은 3번이 답이 되겠고, 자, 25번 풀어볼게요. 아까 안 풀었던 25번에 다음은 주 세종의 제조 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이다.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얘도 이제 T 계정을 그려야 돼요. 자, T 계정을 그리면은 기초가 몇 개냐면요. 기초가 2000개고, 그 다음에 단계에 착수한 게 몇 개냐면요. 8000개예요. 자, 완성이 몇 개가 됐냐면요. 9000개가 됐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몇 개가 되냐면요. 기말이 400개가 된 거예요. 자, 공선이 몇 개가 나왔냐면요. 600개가 공선이겠죠. 얘는 이제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공선품 물량은 600개이다. 맞는 말이고, 2번에 정상 공선품의 기준을 완성품의 505%라고 가정할 경우, 완성품의 5%이면은 450, 비정상 공선은 1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상 공선 수량은 150개이다. 틀렸겠죠. 비정상이 150개인 거고 정상은 몇 개가 되겠어요? 정상은 완성품의 5%니까 450개겠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의 정상 공선 원가는 완성품 혹은 기말 제공품에 배분한다. 그건 맞죠. 완성품 원가. 정상 공선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여기 뿌려주는 거잖아요. 4번의 비정상 공선 원가는 영업의 비용. 그것도 맞죠. 자, 다음 페이지 30번 볼게요. 30번에 주세원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물량 흐름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동그라미 1번 뭐 보시고 동그라미 2번도 보시고 그 4번에 보세요. 4번 비정상 공선 원가는 작업 폐물로 처리되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공선이랑 작업 폐물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썼죠. 자, 그 다음 31번이 있는데 이건 염두해 보세요. 저는 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32번 볼게요. 주 한국제조는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10%만을 정상 공선으로 간주하여 나머지는 비정상 공선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보시면은 일단 T 계정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T 계정을 그려서 기초가 있고, 기초가 1000개고 얘는 진행이 완성도가 30%니까 올해는 30%부터 시작이 됐겠죠. 자, 단기에 착수한 게 몇 개냐 봤더니 단기에 착수한 게 9000개예요. 얘는 0%부터 시작이 됐겠죠. 자, 그러면은 선의선출법을 가정해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기초 완성 1000개, 얘는 30에서 100%까지. 자, 완성품이 총 몇 개예요? 7000개니까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된 거, 단기 착수 완성은 6000개가 있잖아. 얘는 0에서 100%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공선이 몇 개예요? 공선은 1000개이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있어요. 기말 제공품이 몇 개예요? 2000개인데 얘는 완성도가 45%까지, 0에서 45%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기초 완성은 30에서 지금 몇 프로까지예요? 100%까지. 그 다음에 단기 착수 완성이 있는데 얘는 0에서 100%까지. 자, 공성품은 정상품이 아니잖아요.
얘를 일단 정상 공선하고 비정상 공선으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정상 공선은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의 수량의 일정 비율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공선 계산하는 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자, 기말 저온품은 45%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동그라미 1번 봤을 때 품질 검사를 공정의 50% 시점에 한다고 했을 때 요때죠. 그러면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 수량은 몇 개가 되겠어요? 7,000개가 되겠죠. 요 두 군데 있으니까 7,000개. 기말 제공품은 품질 검사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50% 시점이다. 자, 요때라고 하면은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상은 품질 검사를 통과한 수량 7,000개에 몇 프로까지가 정상 공선이래요? 10%까지라고 돼 있죠. 그 상단에 정상품의 10%만을 정상 공선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으니까 10% 하면 700개, 그럼 나머지 300개가 비정상 공선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정상 공선품은 700개 맞고, 2번에 품질 검사를 공정의 40% 시점에, 자, 요때 한다라고 하면은 얘니까 1,000개, 6,000개, 2,000개에서 9,000개. 9,000개에 10% 하면은 정상 공선은 몇 개가 돼요? 네, 정상 공선은 9,000개에 10% 하면은 900개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비정상이 몇 개가 돼요? 예, 100개 이렇게 되겠죠. 자, 3번에 품질 검사를 공정의 2번 맞는 거예요. 3번에 품질 검사를 공정의 50% 시점에 한다. 요때. 그럼 정상 공선 원가는 단기 완성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 그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정상 공선은 정상품의 원가에만 가산시켜야지 기말 제공품에는 가산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은 기말 제공품은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정상 공선의 원가를 가산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도 계속 볼게요. 비정상 공선 원가는 품질 검사 시점과 상관없이 제조 원가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맞죠? 비정상 공선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썼죠. 자, 이렇게 해서 공선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진짜 마지막 주제 결합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교재 222페이지 결합원가 계산. 칠판 좀 지우고 볼게요. 자, 220페이지 결합원가 계산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만약에 돼지가 한 마리 있다라고 할게요. 돼지예요. 돼지를 막 잘라요. 그 돼지를 자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삼겹살도 나오고, 목살도 나오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지? 항정살. 예. 그 다음에 돼지 꼬리. 그 다음에 돼지 털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용어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하단에 2번에 용어 정리. 1번에 연산품 있죠. 연산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결합 제품 있잖아요. 이 결합 제품. 잘라서 여러 가지 제품으로 분류가 되는 거. 결합 제품이라고 하는데, 얘를 잘라서 나오잖아요. 나온 거 중에서 얘들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높은 것들, 얘를 연산품이다라고 해요. 자, 그냥 돼지꼬리.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꼬리곰탕, 돼지를 꼬리곰탕 끓여 먹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판매 가치가 조금은 있는 거, 아주 미미한 거, 요거를 부산물이다라고 해요. 판매 가치가 미미한 거. 자, 그냥 돼지털. 팔 데 있나요? 누가 사요 이거? 버려야 되죠. 찌꺼러기잖아요. 이런 걸 작업 폐물이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잘라서 나온 그 제품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높은 거를 연산품이다라고 하고, 판매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를 부산물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치가 전혀 없는 찌끄러기, 그걸 작업 폐물이다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뭐냐면요. 이 대지를 자르죠. 잘라가지고 나눠지는 시점, 나눠지는 이 점을 분리점이다라고 해요. 분리점이다라고 하고, 요 분리점 이전까지, 분리되기 이전까지 발생한 원가를 결합원가다라고 해요. 분리되기 이전까지 발생한 원가를 결합원가다라고 하는데, 이 결합원가를 우리 부산물하고 작업폐물은 배우지 않을 거고 그냥 용어만 아시면 되겠고, 이 발생한 결합원가를 삼겹살, 목살, 항정살 이렇게 연산품에다가 배분하는 거, 그걸 우리가 결합원가 계산이다라고요. 요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 발생한 결합원가, 대지를 분리하기 전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를 연산품에다가 배분하는 거, 그걸 결합원가 계산이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배분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23페이지. 그 배분하는 방법이 뭐 물량기준법, 그 다음에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그 다음에 균등매출이익률법 이런 게 있잖아요. 요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거기 4번의 균등매출이익률법은 보지 않고 그 물량기준법하고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배울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필수예제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224페이지 필수예제 볼게요. 주 준서는 원유를 가공하여 휘발유 원액과 등유 원액을 생산한 후 추가 가공을 거쳐 휘발유와 등유를 생산하고 있다. 원유를 가공하여 휘발유 원액하고 등유 원액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 원액은 또 추가 가공을 거쳐가지고 휘발유로 만들고, 등유 원액은 추가 가공을 거쳐서 등유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원유를 투입하여, 계속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원유를 투입하여 휘발유 원액 4,000리터와 등유 원액 5,000리터를 얻었다. 원유를 가공하여 휘발유 원액 4,000리터하고 등유 원액 5,000리터를 만든 거예요. 휘발유 원액 4,000리터는 추가 가공원가 400만 원으로 휘발유 4,000리터로, 추가 가공원가 400만 원 들여서 휘발유 4,000리터고, 그 다음에 등유 원액 5,000리터는 추가 가공원가 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등유 6,000리터로 만들어졌다라고 돼 있죠. 그 제품별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다고 돼 있고, 그 요구사항 1에 물량기준법에 의하여 결합원가를 배분하시오. 자, 첫 번째, 물량기준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물량기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리점에서 나누어진 거, 이 분리점에서 나누어진 이 연산품 있잖아요. 이 연산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걸 물량기준법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휘발유 원액하고 지금 등유 원액에다가 배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휘발유 원액, 그 다음에 등유 원액. 결합원가가 1,800이죠. 1,800만 원. 요거를 배분하는 거잖아요. 1,800만 원인데 분리점에서 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한 거예요. 물량이 4대 5잖아요. 그래서 9,000리터분의 휘발유 원액이 4,000리터. 등유 원액은 9,000리터분의 5,000리터.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이 물량기준법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대적 판매가치법 있죠. 자, 얘도 이제 휘발유 원액하고 등유 원액 이렇게 나눠지는데, 상대적 판매 가치가 휘발유 원액은 얼마가 되냐면요, 얘는 1,000만 원, 얘는 2,000만 원이잖아요. 분리점에서 분리된 연산품의 상대적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법이 상대적 판매 가치법이에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연산품이 아니라 이 제품,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분리점에서 분리된 이 연산품의 판매 가치 비율로 뿌려주는 게 상대적 판매 가치법이에요. 얘로 하면 안 돼요. 얘로 해야 돼요, 기준을. 자, 그러면은 1,800만 원 곱하기 판매 가치가 얘가 1,000만 원, 얘가 2,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더하기 2,000만 원 분의 휘발유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얘도 1,8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더하기 2,000만 원 분의 등유가 2,0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시험에서 나와봤자 뭐 상대적 판매가치법 요 정도 수준까지 나올 것 같고, 세 번째 그 순실현 가치법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요. 자, 순실현 가치법. 얘는 순실현 가치 기준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이 순실현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최종 판매가액에서 그 추정되는 판매 비용을 뺀 거, 이걸로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요. 그러니까 휘발유 원액을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게 휘발유잖아요. 이 휘발유로 최종적으로 판매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원가가 400만 원이잖아요. 그걸 뺀 금액이 순실현 가능 가치인데, 이거는 추정 판매 비용이 아니라 추가 가공 원가로 해야 되겠네. 자, 그러면은 휘발유 같은 경우에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분리점에서 분리된 이 연산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갔을 때 휘발유가 최종적으로 갔을 때 판매 가치가 얼마가 돼요? 4,000리터 곱하기 리터당 3,000원 하면은 1,200만 원이죠. 그 1,200만 원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가공하는 데 들어간 원가가 400이잖아요. 그럼 휘발유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얼마가 돼요? 800만 원이 되겠고, 자, 그럼 등유가 있어요. 등유는 최종 판매 가치가 6,000리터 곱하기 5,000원이니까 3,000만 원이겠죠. 그럼 3,000만 원의 최종 판매 가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간 가공 원가가 얼마예요? 600이잖아요. 그럼 요 금액이 2,400이 돼요. 그래서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 거는 최종 판매 가액에서 추가로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뺀 금액, 그게 순실현 가능 가치예요. 그럼 휘발유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800, 등유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2,400이잖아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의 비율로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뿌려볼게요. 자, 휘발유 원액. 휘발유 원액의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 거는 휘발유 원액을 최종적으로 판매했을 때 그 가치에서 추가 가공 원가를 뺀 금액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800만 원, 결합 원가가 1,800이잖아요. 그럼 순실현 가능 가치가 800하고 2,400이니까 1대 3의 비율로 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3,200분의 휘발유 원액은 800이고, 그 다음에 등유 원액은 얘도 1,800만 원 곱하기 3,200분의 2,400 비율만큼 배분해 주면 되겠죠? 자, 해서 결합원가 계산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결합원가 있잖아요. 이걸 연산품에 어떻게 뿌려주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시험에서는 뭐 크게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나온 걸 한번 볼게요. 232페이지 보세요. 232페이지 33번 문제가 있는데 보세요. 자, 다음의 자료는 어떤 종합원가 계산 방법에서 나타나는가? 뭐 결합원가, 주산품, 부산품, 분리점, 순실현 가치법. 연산품이죠. 1번이 답이 되겠죠.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 1번이 답이 되겠고, 34번에 세무주는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ABC 세 가지 등급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원가 800만 원을 물량기준법으로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결합원가가 지금 800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점까지 발생한 원가가 800이니까 이걸 어디다가 뿌려준대요? A, B, C에 뿌려주잖아요. 자, 뿌려주는데 어떤 기준으로 뿌려준대요? 물량기준법이니까 그 A의 물량이 얼마예요 지금? 그 생산량 150을 써야 되느냐, 아니면 총무게 45,000g을 써야 되느냐, 그게 헷갈리는데 45,000g을 써야 돼요. 생산량이 아니라 그 단위당 무게를 곱한 총무게 기준으로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량인 거예요. 물량을 지금 생산량으로 쓰면 안 되고, 당연히 그 생산량에다가 단위당 무게를 곱한 그램, 45,000g, 18만 g, 75,000g, 그걸로 써야 된다라는 거, 그 기준으로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려주는 비율은 45,000, 그 다음에 18만, 그 다음에 75,000, 요 비율대로 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35번. 주 3계약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각기 다른 ABCD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 3계약이 결합원가 300만 원을 판매가치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A 제품에 배부될 결합원가는, 이거는 뭐 결합원가 300만 원을 A의 판매가액이 얼마예요? 판매가치가 1,500개 곱하기 1,000개 하면 150만 원, B는 2,000개 곱하기 800 하면 160만 원, C는 2,500개 곱하기 600 하면은 150, D는 4,000개 곱하기 350 하면은 140. 이 금액 비율대로 뿌려주면 되잖아요. 판매 가치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저는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원가액의 수업을 다 마쳤는데, 원가액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는 제가 설명드린 게 전부 다예요. 이거 이외에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 공부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알려준 것만 잘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가액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